제3회 지난 마이산배 전국 바둑대회, 전국 시니어 단체부 결승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윤현석 구단과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마이산은 두 봉우리가 말의 귀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마이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에서 세 번째 전국 바둑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아마 그 시니어 강자들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이제 500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네. 정말 뭐 바둑 축제라고 할 만큼 아주 열기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의 바둑 애호가들이 자연과 바둑을 즐기기 위해서 진안으로 모여들었는데요. 과연 어떤 대회인지 대회 정보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제3회 진안 마이산배 전국 바둑대회, 진안군 체육회와 진안군 바둑협회가 주최했고요. 진안군 바둑협회, 전라북도 바둑협회가 주관했습니다. 예, 대부분은 전국 시니어 단체부, 전국 여성 5인 단체부 등 총 13개 부분에서 치러졌고요. 대회 일정은 2023년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치러졌습니다. 오늘 보내드릴 판은 전국 시니어 단체부를 보내드릴 텐데요. 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보이시는 팀이 전국 시니어 단체부에 참가한 팀인데요. 이 결승전에 마이산 팀과 압구정 팀이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뭐 참가 선수들을 보게 되면 그 시니어 선수 그 최강자들이 모두 여기 참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아주 치열한 승부를 펼쳤는데 지금 최종 2개 팀이 지금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마 강자들의 만남인데요. 네, 전국 시니어 단체부 결승전에서는 우승 후보 간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주장전에서 이철주 선수와 조민수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지금 뭐 현재 1승 1패인 가운데 지금 이 판이 이제 승부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뭐 두 선수는 뭐 시니어 최강자들로서 역시 뭐 결승전다운 그런 대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의 정기를 받은 두 선수의 바둑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대회 현장으로 가보시죠. 진안군에서 펼쳐졌습니다. 진안 문예체육관에서 대회가 진행이 됐고요. 이 넓은 공간에 좌석이 꽉 찰 정도로 선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네, 뭐 큰 강당에 정말 진안을 방문해 주시고 진안을 찾아주신 바둑을 사랑하시는 바둑 선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진안 기운, 진안 고원의 느낌을 듬뿍 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안 군수님의 아주 힘찬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언하겠습니다. 선언합니다. 이 내빈도 완주, 부안, 우주, 임실 등 지역 협회장들이 모두 참석을 했고요. 또 진안 체육회장과 진안 바둑협회장, 전국 바둑협회장들이 참석할 만큼 이 대회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또 뭐 어린 학생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이번 대회는 그 어린 학생들이 아주 많이 참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전국 아마바둑 대회는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인 것 네, 같습니다. 바둑의 큰 장점이죠. 네, 시니어 강자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박성균 선수와 권병훈 선수였고요. 이 상패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전국 시니어 단체부 결승전에서 이철주 선수와 조민수 선수가 만났는데요. 이철주 선수입니다. 아마추어 시니어 랭킹 13위. 네, 뭐 이철주 선수 현재 시니어 랭킹 지금 13위에 올라 있고요. 역시 뭐 시니어 최강자로서 또 그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조민수 선수인데요. 아마추어 시니어 랭킹 7위입니다. 또 네. 예전에는 오랜 기간 동안 시니어 랭킹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마 강자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얘기하셨지만 뭐 누구나 인정하는 뭐 시니어 최강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제한 시간 10분 3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고요. 속기전으로 펼쳐집니다. 또 이 지난 마이산배가 특이한 룰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동호인과 아마 강자들 모두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룰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예. 바로 최원호 룰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시니어 단체부는 그 B 그룹과 C 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네. 이제 B 그룹은 내셔널리그 출전 1회 이상 또는 대바협 23년 3월 랭킹에 등재된 자로
23위까지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이 B 그룹과 이제 C 그룹의 그 핸디가 덤 12집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동호인 선수들도 이 아마 강자를 만나더라도 부담 없이 승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룰이 적용이 됐다고 하고요. 이 최원호 룰은 춘천 바둑협회 경기 이사인 최원호 씨가 만든 룰이라서 이름을 따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룰이 뭐 어떤 룰인지 처음 들어보는 룰이라서 몰랐는데요. 네. 그렇게 또 만들어진 룰이군요. 그렇습니다. 대회 이 현장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전국 아마바둑 대회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룰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 룰의 뭐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실력은 뭐 조금 약하더라도 또 충분히 우승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 그 결승을 보게 되면 정말 최강자들이 포함된 이 두 개 팀이 압구정 팀도 그렇고 마이산 팀, 이 두 개 팀이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이산 팀은 또 어렵게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요. 예. 이 최원호 룰 때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 최원호 룰의 이 치수제 때문에 좀 질 뻔했다라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결승에 진출한 마이산 팀과 네. 압구정 팀 두 팀은 모든 선수가 B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경기도 바둑협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수가 또 C 그룹에 속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무진장 센 팀도 B 그룹과 C 그룹이 지금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핸디를 주고 둔다는 것이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좀 고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극적으로 본선 진출에 성공을 해서 또 결승전까지 올라온 마이산 팀인데요. 네. 이 지난 마이산배가 지금 이제 3회째를 맞고 있고 특히 이제 정기 대회에서는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만에 또 대회가 열렸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번 3회 대회 때도 13겹으로 나누어서 치러지고 있는데 점점 뭐 대회가 치열하면서 또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정말 바둑 축제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취지의 대회가 생겨서 또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번 대회에 이 전국 시니어 단체부에 지금 시니어 최강자들이 거의 다 참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이산도 정말 경관이 아름다워서 한 번쯤 인생 살면서 가봐도 정말 좋을 만한 관광지 명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이산에서 뭐 얘기만 들었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한 번쯤은 꼭 가봐야 할 정말 관광 명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이 방송 중간중간에 자연 경관을 이 지난 마이산의 경관을 또 보내드릴 텐데요. 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좌하 쪽에서부터 정석이 꽤 어려운 정석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인공지능의 영향이 있는 정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많이 두어지는 형태들이고요. 오늘 초반 진행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그 발빠른 진행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두 선수 모두 그 인공지능 연구량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초반에는 이제 좀 크게 뒤진다거나 좀 한쪽으로 크게 쏠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초반에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특히 이런 뭐 시니어 강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승부도 많이 했고 뭐 대회 출전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연구가 많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좌하 쪽에서의 변화가 또 여기서 공부의 본보기가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 형태는 이제 백이 뭐 단수 치고 뭐 흔히 많이 두어지는 그 형태이기 때문에 뭐 이 진행에 대해서는 뭐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안이 좀 전북이라서 좀 멀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 진안이 이제 서쪽으로는 전주와 가깝고요. 네. 그리고 남쪽으로는 뭐 임실, 장수와 가깝거든요. 뭐 또 임실하면 치즈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수는 사과.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진안에 이제 들러셔가지고 뭐 이곳저곳 관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 바둑 대회도 참가하고 관광도 하고 예. 일석이조인 행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 벚꽃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봄에는 최고의 지금 관광지로 손꼽히는 관광에 정말 가장 좋은 관광지로 좀 손꼽힌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꼭 한 번쯤은 가봐야 할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흑이 선수를 잡아서 좌상기 쪽에 이제 붙였습니다. 지금 발 빠르게 좀 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백의 입장에서도 이제 흑이 상변에 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백도 가볍게 지금 처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흑이 맞게 된다면 백이 뭐 단수 치고, 네, 이런 식으로 좀 발 빠르게 두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또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 또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잖아요. 네. 아마 이제 주말에 또 마이산으로 또 출발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 마이산으로 관광지를 결정 짓고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진안이 가장 최고로 꼽는 곳이 이제 마이산이지만 또 홍삼이 유명한 곳이라더라고요. 오, 홍삼이 유명한 네. 곳이군요. 매월 이제 8월이면 이제 홍삼 축제가 열리고 오. 여기가 이제 그 전국의 인삼의 생산량의 18%를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 가볼 수가 없는 곳인데요. 그만큼 뭐 여러 군데 뭐 관광 명소도 있고 뭐 축제도 있고요. 네. 정말 꼭 가보셔야 할 곳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초반은 정말 두 선수가 박빙으로 흘러갑니다. 예.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3-3으로 들어가서 두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붙여서 두는 수. 예전에는 사실 이 붙이는 수도 많았지만 이 3-3 진입도 많이 두어졌거든요. 3-3 진입하고 네. 뭐 이런 진입이 많이 두어졌는데, 최근에는 이 붙이는 수가 또 많이 두어지죠. 붙여서 처리를 했고요. 예. 3-3과 붙이는 것의 차이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3-3 진입은 그냥 간명하게 백은 실리를 차지하고 네.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간명하게 처리가 되는데 붙이는 수는 조금 좀 타이트한 수죠. 예를 들어서 뭐 백이 있고 교환시키고 이제 이곳 움직일 수도 있고요. 흑의 약점을 좀 더 노려가겠다라는 뜻일까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특히 조민수 선수는 이제 힘바둑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간명한 처리보다는 뭔가 난전으로 이끄는 스타일이고 또 이철수 선수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는 좀 잔잔한 바둑 흐름이지만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 좀 힘겨루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중반전이 기대됩니다. 이철주 선수가 바로 적극적으로 돌을 움직였는데요. 네. 사실 이 백의 형태는 이제 흑이 이곳 다가오는 수가 있어서 백도 뭐 전개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지금 흑의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지금 흑도 백이 나와 끊는다든지 이곳에 좀 열붐이 있어서요. 백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첫 번째 전투입니다. 네, 지금 이곳이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곳 처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초반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흑도 이곳을 뭐 많이 두어지는 수입니다. 지금 이 수로는 이곳을 한 칸 띄어서 싸울 수도 있고요. 지금 우선적으로 좌상기 쪽 백 두 점과 좀 차단을 시켜서 양쪽에 대한 백에 대한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흑도 백이 나와 끊는다든지 이런 곳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 약점을 의식해서 이쪽 백을 압박해서 뭐 보강하는 의미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쪽을 선택한 것 같고 네. 그리고 흑이 때에 따라서는 이곳 있는 수가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좀 공격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흑도 확실히 그 약점을 좀 신경을 써야 되긴 하겠네요. 네. 만일 백에게 차단당한다면 흑도 그곳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먼저 찔러 들어갑니다. 예. 찔렀다는 것은 맞겠다는 것이죠. 네. 예, 초반 진행은 아주 팽팽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막아가면서 흑도 약점을 보강하고요. 이렇게 되면 서로 타협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좀 더 진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전투가 마무리 지어진 것이 아니라 네. 이제부터 시작으로 보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특히 이런 아마 선수들의 바둑은 상당히 또 치열합니다. 네. 대부분 기풍들이 좀 수비적보다는 좀 공격적인 성향들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초반부터 뭐 급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바둑 트렌드가 이렇게 좀 예전처럼 이렇게 모양 만들고 좀 장기전으로 가기보다는 초반부터 뭔가 돌과 돌이 부딪히는 그런 바둑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바둑도 그런 좀 치열한 바둑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아마 선수들의 이런 고수들의 바둑은 정말 내용이 재밌어요. 아, 그렇죠. 예, 또 바둑에 또 풍미도 있고요. 네. 낭만도 서려 있고요. 예. 자, 이제 정말 조민수 선수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섭니다. 예. 전체를 공격하네요. 그렇죠. 일단 흑이 상변 쪽에서 선수 처리가 되면서 이곳이 어느 정도 견고한 형태를 갖췄거든요. 네. 사실 이 흑이 조금 약한 돌이라고 볼 수도 있었던 곳인데 이곳 교환이 되면서 조금 안정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곳이 흑돌이 약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흑은 이런 식으로 백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이 부착한 수는 중앙으로 뛰어나가는 수와 우변에서 안장하는 지금 두 가지를 노리고 치받아간 것이고요. 네. 자, 위쪽으로 눌러두었는데 사실 당연해 보이거든요. 네. 의식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프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지금 이 수는 글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쪽 날일자를 한다든지 아래쪽 넣는다든지 지금 뭐 이런 선택이 있거든요. 지금 이곳 중앙 쪽 넣는 것보다는 이 아래쪽 넣는 것을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실리로 안형을 위협했어야 됐다라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흑의 형태가 어느 정도 그렇게 약한 모양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지금 이곳을 둬서 백이 호구 치고 이렇게 된다면 흑도 또 지켜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중앙 쪽으로 내모는 것을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어차피 위쪽으로 늘어도 중앙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형을 위협하는 게 더 나았다라는 것이 인공지능의 판단이고요. 네, 바둑의 고수가 되려면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특히 주연 배색에 맞춰서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흑이 뭐 늘어간 수가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인공지능은 지금 위쪽 느는 수가 그렇게 좋지 않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정말 어떤 차이인지는 설명을 듣기 전엔 감이 안 와요. 네. 자, 이철주 선수도 우변 쪽에 안형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까지는 선수가 되겠죠. 근데 흑이 그렇게까지 듭니까? 저것도 좀 안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 백이 중앙으로 뛰어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봉쇄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뛰어나가서 봉쇄가 좀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쪽으로 이제 뛰어나가서 이거 차단이 잘 안 된다면 사실 흑에 있는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봉쇄가 되고 백이 이곳 한 점을 끊어 잡는다면은 뭐 이곳은 그렇게 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네. 흑 입장에서는 한 점을 이제 줘도 되지만 뭐 봉쇄된 이후에는 흑이 언제든지 이런 곳을 선수할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흑이 먼저 이곳을 서둘러서 교환할 필요는 없는 곳이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백이 이쪽을 뛰어나왔을 때 과연 이곳 차단이 가능한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곳 백이 뛰어났을 때 흑도 대비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자리도 당연해 보였던 자리에서 백의 반격이 남아 있네요. 네, 뭐 백의 입장에서는 그곳
중앙으로 진출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곳을 젖혀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 수가 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그만큼 흙의 포위망이 아직은 허술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가 벽쪽으로 확 넘어갔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보니까 이 흙의 한 점이 좀 무의미한 곳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곳에 대한 지키는 곳을 먼저 두는 것이 좀 정수였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곳 있는 수도 지금 이곳보다는 오히려 뭐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쪽 선수 놓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 이어서 백이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다면 이곳 처리는 백이 잘 된 것 같은데요. 자, 이철주 선수가 이제 견고하게 지켜두면서 초반에 백이 주도권을 잡아갑니다. 예, 지금 조민 선수가 첫 좀 실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실수가 나오면서 이철주 선수가 좀 앞서 나가는 진행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전투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두 선수의 기풍을 감안했을 때 조금 처음부터 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두 선수 모두 좀 조심스럽게 두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예. 서로에 대해서 워낙 또 잘 알고 있는 두 선수다 보니까 좀 더 조심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두 선수 모두 이 시니어 최강자들이고 또 무수히 많은 대회에서 대결을 해 왔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초반은 백이 좀 앞서 가고요.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전개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 한 판으로 인해서 이 단체전 또 승리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그렇죠. 두 선수 모두 상당한 좀 부담을 느끼고 대국에 임할 것 같습니다. 네. 이 3대3 대결에서는 정말 한 판 한 판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죠. 정말 이 한 판에 의해서 팀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한 판 한 판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2장전에서는 최호철 선수와 박성균 선수의 대결에서 박성균 선수가 승리를 했고요. 예. 3국에서 박윤서 선수와 권병훈 선수가 만나서 박윤서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1대1의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이산 팀도 그렇고 압구정 팀 이 6명의 선수가 모두 지금 3월 랭킹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정말 최강자들이에요. 예. 좀 뭐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조민수 선수가 7위, 이철주 선수가 13위, 최호철 선수가 8위, 박성균 선수가 16위고요. 박윤수 선수가 21위, 권병훈 선수가 12위. 예.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지금 결승에 진출해 있습니다. 네, 정말 전국구 선수라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백이 지금 중앙으로 지금 진출을 하면서 지금 기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조민수 선수는 우하 쪽부터 좀 더 건드려 보는데요. 네. 사실 지금 이런 바둑 그 진행이 조민수 선수가 즐겨하는 바둑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철주 선수의 지금 페이스로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민수 선수는 힘바둑입니다. 그래서 돌과 돌이 부딪히는 그런 전투가 벌어졌을 때 조민수 선수가 좀 힘을 발휘하는데 지금은 그런 바둑의 양상이 아니거든요. 네. 특히 우변 쪽에서 지금 백이 중앙으로 돌파가 되고 그리고 지금 우하기 쪽에서도 백이 중앙으로 지금 돌파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흙이 좀 얇아졌고 백이 지금 중앙 쪽에 제공권을 지금 잡아가면서 백이 기분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모양 나눠서 보니까 백이 유리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주도권도 백이 잡고 있고 집도 부족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얇은 건 흙이고요. 네. 근데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로는 이제 한 8집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두 선수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백이 조금 기분 좋은 흐름 정도로 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조민수 선수가 좀 나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우변 쪽에 그나마 약한 돌이라고 우겨봐야겠죠, 백돌들을요. 우변 쪽이요? 네. 아, 그 우변 지금 백돌들을 네. 이곳이요? 근데 이것은 백은 거의 살아 있습니다. 특히
흑은 우선적으로 이 백을 이런 식으로 이제 봉쇄를 해야 되는데 봉쇄 당하더라도 백은 자체에서 언제든지 살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뭐 약한 돌이 아니고 백은 전체적으로 뭐 약한 돌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좀 유일한 약점이라면 이제 흑이 이곳을 갈라쳐서 이 백 두 점에 대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인데 사실 백에 이 약한 돌이 없고 전체적으로 좀 두텁고 오히려 흙이 좀 얇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백이 실리도 부족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좀 편한 흐름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조민수 선수가 지금 고전을 할 만하네요. 네, 사실 좀 불리한 바둑이더라도 좀 자신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로 짜여진다면 그것은 뭐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형세도 조금 불리하고 바둑 스타일도 조민수 선수가 즐겨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금 조민수 선수로서는 마음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든 흑 입장에서는 판을 풀어 나가야 하고요. 네. 이제 백은 좀 편안하게 바둑을 꾸려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여기서 일선 끝내기를 했는데 좀 줄어드네요, 차이가. 사실 그곳 교환이 흑도 좀 그러니까 백도 사실 막원수로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좀 큰 자리가 많기 때문에 네. 큰 곳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변 쪽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우변 쪽도 있고 큰 자리가 많은 상태에서 지금 우하기가 그렇게 지금 인공지능은 큰 자리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당연히 절대 선수일 줄 알았습니다. 백도 좀 유연하게 사고를 가져갔어야 됐군요. 네, 그러니까 상변 쪽이 좀 크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철주 선수가 좋은 맥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정도면 백이 방심할 수 있는 차이는 아니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차이와 인간이 느끼는 차이는 확실히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지금 흑인 눈수도 글쎄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크게 잘못된 수가 아닌데 네. 그 늘은 수로 인해서 차이가 조금 벌어졌거든요. 그러나 이 눈수로는 뭔가 젖혀간다든지 뭔가 좀 강하게 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흙이 늘었기 때문에 백도 이곳에서 좀 쉽게 지금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네. 이 상변의 처리가 어떻게 될지 진행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리고 오늘 바둑을 보게 되면 평소에 조민수 선수답지 않은 좀 조심스러운 바둑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대국에 좀 부담을 많이 느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치받아서 받아두었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흙이 치받았기 때문에 뭐 백이 어느 쪽을 잇더라도 흙은 끊어서 한 점을 잡고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을 민다든지 뭐 굳지 않다든지 중앙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뭐 나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예, 실전적인 수를 두었습니다. 조민수 선수도 그냥 상변 쪽을 넘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네. 확실히 이득을 보긴 봤는데 조금 더 했어야 됐을까요? 네. 사실 백이 이 붙여 왔을 때 네. 눈수가 좀 백의 주문대로 처리가 된 것 같아요. 뭔가 이곳에서는 흙이 강하게 둬도 가능한 자리였고 네. 그리고 지금 형세가 지금 백이 좀 편한 흐름이고 흙이 불리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흙의 입장에서는 좀 더 강하게 뒀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뭐 이곳 처리도 흙이 실리를 차지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백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네. 이 진행으로 인해서. 상변에서의 변화도 백이 좀 편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후의 진행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시는 두 봉우리가 바로 마이산인데요. 정말 말의 귀를 닮았어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눈에 그 두 봉우리가 확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명산인 것 같은데요. 네.
이철주 선수와 조민수 선수 이 결승전에서 만났고요. 네, 이번 대회는 이제 13개 팀이 그 스위스 리그로 진행을 해서 이제 4개 팀이 이제 본선에 진출을 했고 상위 4개 팀이 이제 토너먼트로 이제 결승 진출팀이 결정됐는데 네. 역시 뭐 마이산 팀과 압구정 팀, 올라올 만한 팀들이 좀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정말 우승 후보 간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대회 부문이 13개 부문으로 치러졌는데 정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전국 시니어 단체부였습니다. 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이제 어린이 참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좀 활기찼던 것 같아요. 네. 한국 바둑이 미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어린 선수들이 바둑을 좀 많이 배워야 하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대회가 많아져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좀 그 최강자를 가리는 그런 대회의 의미보다도 바둑 축제가 됐으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그런 취지를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변 쪽에서 백이 선수로 처리하고 지금 백이 빨리 안정을 취했습니다. 지금 이곳을 젖혀서 호구 쳐서 이곳은 백이 사는 의미도 있지만 이 흑의 안정을 없애는 의미도 있다고 본 것 같고요. 흑도 좀 지켜두었습니다. 확실히 여기까지는 흑이 잘 안 풀리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뭔가 좀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조민수 선수는 뭔가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전투라든지 뭔가 반전을 모색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철주 선수가 지금 그 반면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만일 이렇게 바둑이 마무리 지어진다면 이철주 선수의 완승인데요. 흑이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뭐 바둑이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 이렇게 잘 보이질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앙 쪽이 아직 정리가 되질 않았고요. 지금 마지막 변수라고 지금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귀와 변 쪽은 모두 정리가 됐죠. 예. 이제 흑이 좀 승부를 바꿔볼 수 있을 만한 장소는 중앙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백이 젖혀갔는데요. 저게 좀 실수였을까요? 젖혀간 수는 사실 백이 좀 엷은 형태여서 만약 끊어오게 된다면 지금 이런 쪽에 붙이는 수가 선수라고 본다면 백도 좀 다음 대응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끊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문제입니다. 그냥 늘어두었다면 가장 무난하거든요. 늘면 이거 끊어주는 약점도 있고 백은 알 쉽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철주 선수가 좀 기세라고 본 것 같고 지금 백이 이었습니다. 뭔가 조금 변수가 생겼는데요. 네. 조민수 선수에게는 좀 기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붙임수가 좋은 백점이죠. 봤습니다. 예, 흑이 붙이면서 이제 이곳 단수와 이곳 단수가 맞복이기 때문에 사실 백은 두 곳을 다 동시에 지킬 수는 없습니다. 네. 예, 차이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어요. 저 수 한 방으로 결국에는 받지 못하고 한 점을 늘어두었는데요. 지금 이곳 단수가 아프다는 것이죠. 예, 뭐 백이 이곳을 넣는다든지 이곳 둘 수 있는데 이곳 두는 것도 역시 흑이 쪽 단수가 선수에서 한 점이 잡히는 결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곳보다는 역시 지금 이곳 중앙 쪽 이 백 한 점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일단 늘어두었습니다. 그렇네요. 갑자기 순식간에 백돌이 좀 엷어질 기미가 보여요. 예. 사실 백이 가만히 늘어두었다면 백은 어느 정도 실리를 만들면서 조금 변수를 없앨 수가 있었는데 형세가 불리한 흑의 입장에서는 뭔가 변화의 여지를 만들었고 이곳에서 조금 지금 이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형세가 유리한 쪽에서는 바둑을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좀 간명하게 쉽게 정리를 해 나가면 되는데 지금 형세가 유리한 이철주 선수가 늘질 않고 지금 젖혀갔기 때문에 또 이런 변화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기회를 조민수 선수가
놓치질 않고 지금 잘 파고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응징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유리할 때가 안정적으로 잡아가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바둑을 좀 유리하게 짤 수는 있지만 네. 유리한 바둑을 마무리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통 좀 유리하게 짜다가도 또 역전당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사실 이 유리했을 때 어떻게 반면 운영을 할지 그 첫 번째는 또 형세 판단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네요. 형세 유불리를 정확히 판단이 된다면 그에 네. 맞춰서 조금 알기 쉽게 좀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둑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형세 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철주 선수가 돌이 좀 얇아지긴 했지만 아직 그래도 역전은 아닌 흐름인데요. 뭐 아직까지도 백이 좀 우세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러나 흑은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또 더군다나 이런 전투 바둑은 조민수 선수가 또 좋아할 만한 흐름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형세가 불리한 흑의 입장에서는 네. 무조건 바둑을 지금 복잡하게 만드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일단 중앙 쪽으로 하변 쪽의 돌들을 한 번 더 지켜두었는데요. 네. 지금 뭐 하중앙 쪽 돌이 당장 위험한 돌은 아니지만 네. 일단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었고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 남은 곳은 중앙입니다. 네. 좌변의 백돌은 좀 괜찮나요? 좌변의 백돌도 글쎄요. 자체로는 흑이 잡으러 갈 수 있지만 지금 중앙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앙이 흑이 약한 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흑도 백을 공격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전에는 이제 흑이 중앙으로 뛰어나갔고 그렇다면 백도 좌변 쪽을 두어서 자체에서 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이 약한 돌을 이용해서 중앙을 두텁게 만드는 전략을 선택을 했군요. 그렇죠. 사실 이 중앙 쪽에 흑이 강하다고 판단했다면 네. 이 돌이 강했다면 이곳을 파고해서 백을 중앙으로 공격을 했을 텐데요. 백이 중앙 쪽을 젖혀간다면 이 흑이 못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흑이 백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조민수 선수도 아생연후 살타라고 하나요? 자신의 돌을 먼저 지켜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약한 곳을 돌본 다음에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뭐 흑이 약한 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하다가 상대에게 역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뭔가 반전의 흐름이 좀 나타나는가 싶었는데 그러나 이철주 선수가 잘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무사히 또 좌변의 백돌들은 또 유유히 포위망을 빠져나갔네요. 예. 차이가 좁혀지긴 했지만 아직 역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또 백이 얼마나 좋았다는 건가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 바둑은 큰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흑이 조그만 실수로 인해서, 백이 좀 리드를 잡았고, 그 리드를 이철수 선수가 계속 지금 지켜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이 유리한 흐름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흑은 좀 중앙 쪽의 모양을 만들려는 것 같은데요. 네. 집이 될까요? 그러나 흑이 지금 집을 만들기에는, 네. 지금 중앙 쪽이 흑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요. 네. 그러니까 흑이 강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런 쪽에 흑이 포위망이 만들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포위망이 그렇게 강한 돌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백이 뭐 이런 쪽에 온다든지 이런 쪽에 온다든지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흑도 백에게 차단당하는 그런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큰 집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쪽 날일자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흑이 뭐 여러 수를 둔다면 어느 정도 집을 만들겠지만 뭐 한 수를 둬서 집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큰 집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흑은 어떤 전략을 좀 써야 될까요?
일단 뭐 백의 약한 곳을 좀 공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공격을 해서 중앙 쪽에 좀 모양이 만들어진다면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앙 쪽에 어느 정도 좀 집을 만들어야지만 전체적인 균형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약한 돌들을 노려봐야 된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조민수 선수도 그 점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사전 공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이가 다시 지금 벌어지고 있대요. 네. 사실 흙이 뭐 이곳 두기보다는 뭐 이쪽 중앙 쪽 처리를 좀 더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곳은 이제 흙이 늘고 또 이런 식으로 끝내게 하는 수도 있었거든요. 아, 선수 끝내기로요? 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흙이 결과적으로 이제 후수를 잡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오히려 이 중앙 쪽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백도 두텁게 지켜두었고요. 예, 아직까지는 조민수 선수의 그런 그 날카로움이 지금 잘 보여주지 않는데, 네. 근데 저게 실수예요? 지금 이거 중앙 쪽을 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중앙에 지금 이제 흙이 좀 넓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식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백이 이 들여다본다든지 이쪽 들여다보는 수, 그러니까 이곳이 선수가 듣는다면은 오히려 백이 흙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오히려 흙도 예. 약점이 있다는 거군요. 이런 곳이 다 선수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본다면은 아까 흙이 두었을 때와 백이 이런 식의 진행이 됐을 때, 오히려 지금 흙이 중앙에서 집을 기대하기보다는 백에게 공격을 받는 지금 그런 양상이 되기 때문에 오. 그만큼 중앙이 흑백 서로 간에 중요한 자리였다는 것이죠. 네. 지금 하변 쪽에 젖혀두었을 때도 그때도 백이 받지 말라는 의미였겠네요. 네, 지금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군요. 이 그래프가 아주 큰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것은 네. 백이 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곳이 선수기 때문에 흙이 상당한 시달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흑백 어느 쪽이 가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지금 그래서 흙이 먼저 중앙 쪽으로 갑니다. 예. 아, 백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가 서로 쌍방의 급소였네요.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지금 급한 곳을 놓쳤습니다. 네. 지금 중앙이 아주 시급한 곳이었고 지금 이제 흙이 밀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흙의 약한 곳을 백이 공격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어졌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흙도 지금 이수로는 지금 뭐 이런 쪽으로 왔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반대 방향으로 예. 살짝 방향 착오가 있었네요. 사실 이수로 인해서 이 백에 대한 공격을 하는 수는 아니거든요. 네. 지금 흙집을 지키는 것인데 흙의 집을 지킨다고 했을 때 이것보다는 이 중앙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중앙 쪽으로는 백이 먼저 들어갔고요. 예. 그 자리도 지금 백이 좀 안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뭐 이 수는 뭐 크게 잘못된 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들여다보는 수가 지금 선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이 뭐 이 정도 간격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백이 좀 흙이 얇은 곳을 추궁을 합니다. 이철주 선수가 좀 중간중간에 아슬아슬한 장면도 있긴 했지만 내용이 네. 정말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초반에 뭐 우세를 잡고 나서 사실 이 바둑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조금 밋밋하게 좀 진행되다가 이제 첫 번째 좀 변화는 이제 이곳에서 일어났고 이곳에서 조민수 선수가 뭔가 좀 반전의 계기를 만들긴 했는데 좀 역전에 이르지 못한 것은 역시 중앙 쪽 처리 이 처리가 조금 미흡했고요. 역시 뭐 이것을 처치는다든지 큰 자리를 놓치면서 좀 그 기회를 놓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큰 변화 없이 지금 정리가 되면서 지금 이철주 선수가 지금 리드를 잡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실전에 이것을 붙여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변화는 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미 없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들어오기보다는 이것을 치받아서 뭔가 이 흙의 약점을 공격하는 쪽을 택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수는 제가 볼 때 실수 같은데요. 오히려 보태 주었군요. 예. 지금 별 의미 없는 곳을 좀 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백이 둬서 흙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지금 이렇게 되니까 역전이에요?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흙이 이곳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있기만 하더라도 백이 흙을 지금 차단할 수 있는 곳을 백이 둬서 연결을 시켜준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이 붙여서 이 교환들이 얼마나 큰 악수였는지 알 수가 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환으로 인해서 그래프가 지금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이제 역전의 지금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실수를 했는데요. 네. 근데 정말 단순히 보기엔 한 끗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근데요,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흙이 이 백안점을 차단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붙이고 흙이 젖혔을 때 백이 뭐 이렇게만 두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백이 치받는 게 최강인데, 뭐 이렇게만 두더라도 흙안점을 차단시켜서 중앙에서 백이 어느 정도 지금 집을 만들 수 있는 곳이었는데, 백이 먼저 둬서 오히려 이 차단할 수 있는 흙을 연결시켜 준 것이거든요. 안팎으로 차이가 예. 나네요. 근데 백이 얻은 것은 이곳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이곳은 아무 의미가 없는 자리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백이 큰 손해를 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백이 잘 두다가 마지막에 좀 큰 실수를 했는데요.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착각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좀 큰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10분의 초읽기 30초 3회다 보니까 이때쯤이면 초읽기에 몰렸을 거거든요. 그렇죠. 뭐 초읽기는 좀 일찍 몰렸을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역시 이 후반으로 갈수록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수를 이제 줄이는 쪽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조미수 선수는 계속 지금 추격을 하다가 지금 이철주 선수의 지금 큰 착각이 나오면서 한순간에 지금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은 또 큰 차이는 아닌데요. 그렇죠. 예,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방심할 수는 없는 차이입니다. 네. 지금 인공지능의 얘기로는 2집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두 집은 뭐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끝내기도 좀 남아 있고요. 그렇죠. 사실 저는 조미수 선수의 이런 좀 전투적인 좀 화끈한 바둑을 많이 봤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묵묵히 따라가는 바둑은 처음 봅니다. 네. 좀 마지막 후반에 힘을 내는 그런 내용을 보여줬는데요. 예. 원래 조미수 선수가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엄청난 힘바둑을 자랑하면서 그렇죠. 중반전에 보통 승부가 나는 경우가 네. 많죠. 이제 끝내기가 글쎄요. 진행되고 있는데요. 백이 지금 조촐한 수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것은 그 반대쪽을 둘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곳이 지금 시급한 곳이 아니거든요. 네. 어디가 가장 커 보이시나요? 지금은 뭐 이곳이 클 것 같아요. 지금 백이 하변 쪽을 지금 이쪽을 끼우고요. 지금 끼워서 요 교환을 시켜놓고 젖혀서 지금 밀어가는 곳이 클 것 같습니다. 그걸 선수로 교환할 수 있거든요. 그 자리가 정말 좋아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흙이 둔 것과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둘 수도 있고 반대쪽을 둘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백 입장에서는 뭐 서둘러서 이 교환을 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좀 굳혀져가는 분위기가 됐네요. 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그 흙 쪽으로 좀 기울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남은 곳이 그렇게 많이 남질 않았습니다. 이젠 선수를 흙이 잡아서 네. 지금 끝내기에 들어가면서 지금 이철수 선수가 조금씩 난조를 보이고 있네요. 특히 네. 중앙 쪽에서의 실수가 상당히 컸고 승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히 좀 중요한 실수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장끝내기 쪽에서도 조금씩 지금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중앙 쪽에 붙여간 실수는 너무 아쉬운 실수예요. 예, 그건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아. 그런 실수였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백이 그것을 둬서 뭔가 얻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흙을 도와주는 그런 수였기 때문에 이철수 선수로서는 좀 아쉬운 그런 좀 착각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내용은 정말 좋았거든요. 지금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철수 선수의 뭐 명곡이라고 할 만큼 네. 아주 좋은 내용을 보여주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은 정말 큰 변화 없이 이철수 선수가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했는데 첫 번째 변화가 역시 지금 이곳에서 일어났고 근데 결정적으로는 역시 중앙이죠. 아무래도 그 실수가 정말 컸고요. 지금 백이 이제 뒤늦게 끼웠는데 방금 얘기해 주셨던 큰 자리 그 끝내기를 결행을 하네요. 사실 흙은 지금 뭐 이쪽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쪽을 치받는 수가 더 낫던 것 같아요. 치받고 백이 잡으면 이쪽을 끊어서 네. 두 점을 버리고 이렇게 끝내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요. 예. 당하는 건 확실히 너무 아프군요. 네, 지금 이제 실전 진행이 나오겠지만 흙이 상당히 많이 당합니다. 네. 너무 기분 좋은 자리예요. 그렇죠. 지금 그곳 끝내기 당하면서 차이가 많이 좁혀지고 있는데요. 이거 또 바둑을 끝까지 봐야 되나요? 네. 지금 조민수 선수는 두 점 살리는 것을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백이 한 점을 잡고 또 잡으니까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예. 지금 잡은 수로는 백이 이쪽으로 왔어야 돼요. 여기를 둬서 네. 지금 이쪽을 둬서 이 흙 한 점을 잡는 수가 있었거든요. 그 수가 또 남아있군요. 예, 그러니까 이쪽을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곳이 그렇게 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좀 차이가 또 조금 더 벌어진 것 같아요. 뭔가 또 상변에서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조미 선수도 실수는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상대가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이철수 선수가 또 실수가 나오면서 그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백은 이제 상변에 그 지키는 수를 조민수 선수가 못 보기를 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상변 쪽에 이제 흙 한 점을 붙여서 잡는 수가 지금은 반상 최대 자리거든요. 네. 만약 흙이 그곳을 두게 된다면 백은 이 바둑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기회가 왔었는데 이래서 정말 이 끝내기 판단이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상대는 흙 한 점 잡는 것이 실리로 워낙 큰 곳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곳을 이제 흙이 두게 되네요. 결국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 바둑은 조민수 선수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결국 반상 최대의 자리를 흙이 지켜두었고요. 정말 역전은 이제는 백 입장에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후에 수수는 좀 더 진행이 되었지만 백이 역전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조민수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흙 8집 반승입니다. 지금 차이가 더 벌어졌죠? 네. 꽤 큰 차이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경기가 끝난 직후의 조민수 선수인데요. 네, 조민수 선수 초중반까지만 좀 고전했었는데 후반에 뒷심을 발휘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철주 선수 정말 아쉬운 패배를 당했어요. 네, 오늘 바둑은 이철주 선수 좀 명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내용을 보여줬지만 네. 좀 중앙에서 좀 대착각이 나오면서 한순간에 좀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철주 선수는 좀 아쉬움의 여운이 짙게 남는 듯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압구정 팀이 마이산 팀에게 2대1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제 시상이 이어지는데요. 우승을 차지한 압구정 팀입니다. 네, 최호철 선수와 박윤서 선수, 조민수 선수가 보이고 있죠. 네, 뭐 처음에 올 때는 사실 뭐 우승까지 기대하지 않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 오자는 마음으로 왔었는데 일단 하다 보니까 저희 팀워크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승까지 해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민수 선수가 승리하면서 팀 우승까지 결정지었는데요. 경기 끝난 후에 팀원들의 분위기가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 세 명의 선수는 시니어 최강자들이고요. 네. 그리고 우승을 할 만한 충분한 실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이번 대회에서 조민 선수가 이제 오전 전승을 거두면서 지금 우승하는데 좀 1등 공신이 되었고, 역시 두 선수, 그러니까 이 세 선수 모두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압구정 팀이 최종 우승컵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3회 지난 마이산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에 이 지난 마이산배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한번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년 이제 참가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네. 또, 대회도 더 조금씩 더 풍성해지고 있는데요. 마이산도 구경하시고 또 대회 참가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마이산배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윤현석 구단, 저는 캐스터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